네, 시장의 이슈와 유망주를 찾아보는 230 종목 캐치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고수 그리고 이담규 캐스터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미크론, 중국 경기 둔화, 외국인 수급 바퀴나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최근 들어 12월 달에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를 나서는가 싶더니 오미크론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의 우려감으로 외국인들은 또다시 방향성을 잃는 그런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가들의 12월 들어 수급 동향을 이담규 캐스터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12월 첫 주에 연일 매수를 이어가던 외인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외인의 12월 1일부터 어제까지 순매수 금액은 2조 3천억 원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는 5천억 원대 대규모 매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12월 1일부터 20일 기준으로 외인의 코스피 시장 순매수 탑5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순위의 기준은 금액의 규모입니다. 1위부터 보시죠. 외인 순매수 종목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매수 금액은 약 1조 9,570억 원입니다. SK하이닉스도 지난주부터 외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3,960억 원대 매수 규모입니다. 1, 2위를 보시면 반도체 투톱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외국인 투자자의 행보는 변동성이 적은 대형주 중심의 순매수 기조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신한금융투자는 내년 상반기에 반도체주가 글로벌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3위 종목은 LG입니다. 매수 금액은 3,420억 원대입니다. 4위는 카카오뱅크인데요. 3거래일 연속 매수를 이어갔고 3,100억 원 규모입니다. 인터넷 뱅킹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5위는 크래프톤입니다. 매수 금액은 2,160억 원대입니다. 최근 주가가 지지부진하지만 지난주부터 외인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데요. DB금융투자는 4분기 크래프톤의 준수한 실적이 예상되고 외인이 향후 성장성도 기대하면서 꾸준히 매집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외인의 코스피 순매도 탑5 종목도 보겠습니다. 1위는 SK스퀘어입니다. 분할 재상장 이후 연이은 강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외인인데요. 매도 금액은 4,190억 원대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기존 SK텔레콤 지분을 40% 이상 보유했었는데요. 유한타증권은 외국인이 올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SK스퀘어를 매도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SK텔레콤을 매수한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위는 NC소프트입니다. 외인은 약 1,330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12월 17일 기준으로 외인의 NC소프트 지분율이 52%에서 44%로 감소했는데요. 삼성증권은 외국인 이탈의 주요 원인이 4분기 실적 악화다라고 밝혔습니다. 플랫폼주 두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도 거셉니다. 3위와 4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네이버는 외인이 9거래일 연속 매도를 이어갔고 카카오도 1,170억 원대를 팔아치웠는데요. 3분기까지만 해도 네이버의 제페토 등 메타버스 기대감으로 플랫폼주에 대한 매수 흐름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대감이 다소 소멸되면서 외인이 매도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5위는 SK이노베이션인데요. 1,140억 원대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12월 코스피 외인의 수급 그리고 순매수, 순매도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자 이담규 캐스터 말씀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최수창 고수와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외국인이 12월 들어서면서부터 매수로 전환이 됐는데 또 최근에는 매도를 보이는 등 또 오늘은 또 다시 장 후반에 매수를 보이는데 일단은 좀 연속성이 없는 수급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 외국인의 수급 현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예. 11월 달에는 현물 수급이 좀 들어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에 일단 전저점 깨져도 반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배당 매력 때문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수세가 초반에 12월 초반에 많이 들어왔었죠.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현 시점에 최근에 잠깐 좀 변심이랄까요? 수급이 들쭉날쭉한 이유는 뭐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 위축에 따라서의 변동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진 않아요. 관건은 뭐냐면 12월에 FOMC와 중국 G2의 통화 정책들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서방 국가들은 미국의 FOMC의 정책의 기조에 좀 발을 맞춰서 긴축적으로 선회하겠다라는 것이 알려진 사실인데 중국은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준율을 인하하고 있고요. 동시에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외화 지급률은 또 인상을 했어요. 7%에서 9%로 2% 이상. 그것은 중국 내에 달러가 외환 보유액이 유출되는 것을 좀 막고자 하는 방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G2의 이 통화 정책의 변화 때문에 달러의 강세가 점쳐지긴 합니다만 또 위안화는 그에 발맞춰서 그동안 계속 위안화 강세였던 것에서 점진적으로 좀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서로 간에 다르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지금 내수 소비를 촉진해야 되는 입장인데 인플레 우려가 있다 보니 아주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나오면서 뭐 부동산이 중국 경제의 성장 이끄는 비중이 한 30%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경기도 살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통화 정책을 풀어가지고 하자니 또 물가의 우려가 있고 반대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제 긴축을 한다고 하면서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조절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중국은 또 방어 정책을 좀 펴고 있거든요. 이 G2 간의 어떤 이 정책의 변화에 있어서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잠시 이 외국인들의 수급 전체적으로도 일단 좀 눈치 보기 구간에 좀 들어와 있다. 이러면서 수급에 대한 동향이 좀 들쭉날쭉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기준적으로 볼 때 외국인들은 무엇을 봐야 되냐? 수급을 국내에서는 결정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약세 구간으로 가면 외국인 수급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갑자기 외국인 치고 들어왔을 때 달러 인덱스가 잠시 주춤했었고 원화가 강세로 갔거든요. 동시에 위안화는 약세로 구간으로 가고 지금 소비 정책에서 그 지준율 인하하면은 내수 소비가 살아서 국내에 뭐 화장품이 국내 소비자가 좀 유리한 환경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증시의 수급적으로는 위안화는 약세보다는 강세로 가주는 게 더 좋습니다. 위안화는 강세, 달러는 약세일 때 외국인 수급이 더 우리나라 증시에 우호적이라는 이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가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12월 들어서 과연 어떤 매매,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 팔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진단해 주시죠. 일단 외국인들이 방금 전에 우리 그 이남 캐스터가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 순위 상위 종목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은 굉장히 큰 금액을 매수했어요. 삼성전자는 1조 9천억 정도 매수해줬고요. SK하이닉스는 이제 3천억 넘게 거의 약 4천억 정도를 매수해줬는데 순매수 상위 종목에 보면 특징 섹터가 있는데 그게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금융주입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의 매수세가 이제 5, 600억 정도 시작 들어왔어요. 12월 1일부터 12월 20일 어제까지 기준입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스가 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런 점을 본다면 결국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지금 기존은 반도체와 금융쪽 쪽에 주도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이쪽을 좀 떠받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반대로요. 매도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매도는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저 주식은 계속 갈 것 같았고 계속 가고 있네. 또 사야 되겠네 했던 2차 전지주와 그다음에 IT 서비스인 카카오와 네이버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라고 했던 카카오와 네이버 2차 전지주들은 12월 1일부터 어제까지 계속 차익 매물로 내놓고 그러면서 주가는 지금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수급의 영향이 있어서 차익 매물을 막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섹터는 또는 순매도 이 두 가지 섹터는 주도 섹터는 반도체와 금융의 신주도 상승 반등의 수급과 반대쪽으로 2차 전지와 IT 서비스 카카오 네이버를 차익 매물하는 과제거든요. 요게 지금 시속 게임 하는 거예요. 그 반도체 쪽을 살짝 멈춰놓으면 오히려 2차 전지 쪽에서 반등을 좀 줄 기미가 조만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나 카카오 쪽은 이 차트 잠깐만 제 거 잡아줄 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잡아주신다면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삼성 SDI 12월 달에 분명히 시장은 올라왔는데 12월 달에 혼자 나홀로 빠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긋난 거고 외봉이고 기술적으로 쌍봉 나오면서 전저점 깨고 N자로 하락하거든요. 네.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물을 막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들은 일단 기간 조정, 가격 조정으로 진입했다. 단 여기서 뭐 대표적 에코프로라든가 또는 솔로스 첨단소재 보시면 신고가 외벽에서 빠지면서 기술적 반등을 이제 모색할 수 있는 타이밍 정도는 보여지고요. 네. 근데 지금 수급은 계속 그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들어오는데 오히려 보시면 12월 달에 수급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가격 상승 크지 않아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붙잡아 두고서 차익 매물 주는 2차 전지 쪽으로 계속 밀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 줄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체크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존 주도주는 매도를 좀 하고 네. 있고 반면에 반도체, 금융, 바이오에 대해서는 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저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을 또 눈여겨봐야 되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 수급을 통해서 저희가 눈여겨볼 종목은요, 바로 KB금융 그리고 ST팜이 올라와 있습니다. 두 종목 어떤 관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우선 KB금융은 금리 인상 시 최대 수혜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은 뭐 이번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 때는 다를 것이다 공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과거의 데이터 이 차트 하나만 잠깐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업은행을 갖고 보겠습니다. 경기 부양한 시점은 다 똑같이 올라옵니다. 요 파란색 구간이 2004년도 2월에 그린스펀이 금리 인상을 첫 인상했을 때입니다. 인상한 이후에 흔들림의 낙폭은 있었습니다만 금리 인상 시기에 최대 상승 다 해줬습니다. 그러네요. 경기 부양 때 똑같이 올라왔고요. 그러다가 경기 부양했는데 금리 인상은 2015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금리 인상하는 그 시점까지 2년간 상승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또 내년에 첫 금리 인상한 시점에 흔들리는 하락이 있을지언정 네. 금융주는 금리 인상 시기를 3년간 예고했으니까 그것이 그 진행대로 간다면 3년간 상승 사이클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때마다 오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KB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KB금융도 이때 2015년도 금리 인상 첫 금리 인상할 때예요. 첫 금리 인상할 때는 금융주를 무조건 배팅하자. 주도주의 부상은 금융주의 내년에 주목될 타이밍이다. 저는 기노업의 관점에서 금융주 KB금융 말씀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바이오 쪽에 들어오는데 ST팜이 가장 주목이 됩니다. ST팜은 위탁 생산인데 올리고 핵산 치료제의 시장 수요가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올리고 핵산 치료제에서 전 세계 현재 생산량 1위는 일본의 네코덴코 아베시아라는 회사고요. 미국의 에질런트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최대 생산은 ST팜인데 이 세 개 회사가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면서 2022년도, 2023년도 되면 거의 생산량이 2톤씩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냐면 수요가 폭발적인데 희귀질이라든가 항암 치료제 쪽에 이 원료가 필요하고 이 수요가 폭발하는데 또 하나는 만성질환에도 수요가 폭발하는데요. 한 예로 지금 노바티스에서 생산하고 개발하고 있는 신약 치료제가 있는데 1,000만 명분일 때 6톤의 수요가 필요해요. 네. 공급량이. 그래서 앞으로 이 핵산 올리고 핵산 치료제 쪽은 수요가 폭발적이기 때문에 이 3대 기업 국내에 있습니다. 동아소시오 홀딩스 잘 사기 때문에 ST팜을 계속 주목해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 수급을 통해서 저희가 주목해볼 종목 KB금융 그리고 ST팜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최수찬 고수 이담규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